저는 대통령님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나한테 뭐 지금 20일이 됐는데 처음 줬어 가사가. 뭐 내일부터 입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기대 회의 때. 지금부터 입고 다니죠. 알겠습니다. 들깨로 짠 들기름입니다. 이름이 뭐죠? 회사 이름? 회사 이름 없습니다 아직. 아직? 네. 그래서 저희가 농사 지은 걸로 직접 짠 들기름인데. 자, 지난 주말 그리고 어저께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 있었는데요. 그걸 지나 보내고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일정을 여러 가지 소화했는데 굉장히 뭐 그 우여곡절은 연상되지 않는 모습으로 오늘 일정을 좀 소화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이 뭐가 봉합이 됐다, 수습이 됐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나 이게 과연 그것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뭐 갑론을박 있는데 일단 이와 관련해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있었던 상황, 특히 어제 상황입니다. 이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어제 오후 1시 30분 충남 서천 이 화재 현장이잖아요.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 현장에 오후 3시로 방문하기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시 정도에 도착한다는 것을 파악이 된 이후에 일정을 바꾼 겁니다. 오후 1시 30분으로 조정을 했죠. 사전 일정을 조정 후 현장 방문.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정을 조절하면서까지 뭔가 움직인 상황이 됐거든요. 이게 어제 하나의 어떤 현상이었고요. 다음 하나 보겠습니다. 이거는 옷을 비교한 건데요. 어제 화재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저 두툼한 저 점퍼 저게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이 수사 당시에 한동훈 당신 검사였잖아요. 같이 수사했을 때 윤석열 당시 수사팀장이 거의 매일 입고 다녔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 옷이 어떨 때 입었던 옷인지를 알 거란 말이죠. 근데 어제 저 복장을 하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주목을 받았는데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 또 사소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봉합과 수습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민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엔? 그 뭐 사소한 순서의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저 당정 예. 우리 당과 또 대통령실은 정부 여당이라는 점에서 예. 공동 운명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또 그전에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 몇 군데 정부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 총리실 또 대통령실 또 국회의장실 예. 일을 해보니까 사실은 이 굉장히 타업끼리는 생각보다 소통이 적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들로 이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이 뭐 그런 케이스로 생각하지만, 근데 공천이 공정해야 되는데 이거 자칫 이게 공천 공정성을 해치지 않느냐. 또 하나는 이제 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예. 그 문제는 굉장히 그 몰래 카메라라는 함정에 의한 예.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 부인이 피해자인데 이걸 당에서 너무 좀 잘못 풀고 있는 거 아니냐는 예. 그런 우려 같은 게 이제 좀 복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같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또 그 공천 문제 그 뭐 김경률 비대위원을 소개했던 그 문제에 예. 대해서는 또 해명이 있었고 예. 또 다른 문제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은 억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당에서 좀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또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 해야 될 일이 있을 테고요. 예. 뭐 그렇게 충분히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었고 예. 초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언론의 관심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겠지만 두 분의 신뢰가 워낙 단단하고 또 더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 뭐 권력이 넘쳐서 예. 서로가 지금 뭐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야당이 어쨌든 170석 가깝고 지금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 지금 선거를 치르면 어떻게 될지 예.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공동운명체라는 절박감 때문에 예. 또 그리고 저 대통령과 또 비상대책위원장 간의 깊은 신뢰와 예. 또 신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정치 국면을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풀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예상대로 풀린 것이죠. 예. 예상대로 풀렸다는데 제가 질문드린 거는 네. 약간 다른 답을 하셨는데 네. 20년 이상의 깊은 인연이 있는 건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때문에 인간적인 관계가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엔 어제 봉합 수습이 됐다고 평가받는데 그 봉합 수순에 먼저 손을 내민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담대하게 먼저 예. 퍼스트 무브를 해주신 건데 예. 그러나 뭐 다 좀 조율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그리고 또 같이 대통령 열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예. 같이 또 많은 대화를 나눴을 테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국민들이 약간 걱정하던 부분을 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아마도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지 한 달 정도 이 사이에는 예. 무슨 이야기를 이전처럼 긴밀하게 예.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과 이 상의할 시간들이 없을 겁니다. 예. 그 과정에서 약간의 좀 오해의 불씨 같은 게 좀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예. 그런 것들은 상호 신뢰로 금방 해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정치권 안팎의 평가는 일단 봉합이 됐다. 이게 굉장히 뭔가 이게 대충돌 아니냐라는 상황까지 갔었지만 어제 굉장히 빠르게 수습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비대위원장 역시 당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2명의 당대표가 물러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상황을 비교하는 시각이 오늘 강하게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이준석 전 대표 얘기인데요. 대선 중에 갈등이 있었고 화해 이걸 반복했거든요. 그리고 대선이 끝난 뒤에 윤리위 징계가 갔죠. 그리고 결국은 물러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러났어요. 김기현 전 대표. 김기현 전 대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심은 나의 것 이걸 강조했거든요. 그러나 불출마 등 압박 이런 게 있었다고 지금 평가받았죠. 당시에. 그리고 결국에는 당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대표 사퇴에서요 예의가 나왔거든요. 아까 2가지 건이었어요. 이른바 사천 논란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그 갈등이었었는데 이틀 만에 빠르게 화해 분위기, 봉합 분위기가 조성이 됐습니다. 그럼 앞선 전 대표 2명과는 상황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와 관련된 이 2 전직 대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상황을 좀 볼 수 있는 내용도 준비되어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죠. 오늘 비공개 회의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고. 아니 비공개 회의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없애시면 어쩝니까? 의장 대표님, 직권을 그동안 하겠습니다. 내내 네. 최고위원 회의 하는 동안 비공개 회의의 내용들 오픈돼서 지금 6차 제가 그 제안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회의 단속을 좀 해달라고. 뒤에서는 한없이 까내리며 그 다음 날엔 웃으면서 악수하려고 달려드는 사람과 마주치면서 정말 지난 1년 동안의 그 소름이라는 것이 아까 그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준석 당원의 소명도 끝났습니다. 그 의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을 할 겁니다. 저는 대통령하고 자주 만납니다. 어떤 때는 만나면 뭐 한 3시간씩도 얘기하고요. 주제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프리토킹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김기현 대표로 봐서는 좀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겠지만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퇴 외에는 없어요, 길이. 외통수다고 생각해요. 2 전직 대표가 이제 물러난 상황에 대한 영상으로 설명이 된 거예요, 지금요. 김성환 평론가 나와 계신데요. 이준석, 김기현 전 대표 시절 상황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좀 달라 보이거든요. 왜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그게 2가지일 텐데요. 사람이 다르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사람은 다릅니다. 예. 근데 왜 사람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2 전직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인연의 측면에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전직 대표는 사실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짧은 인연을 맺었던 관계이고요. 예. 계속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이 든다고 표현하는데 예. 밥도 같이 먹고 고생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간에 알아가는 과정들이 좀 더 인연도 깊게 되고 정도 쌓이게 마련 아닙니까? 예. 근데 2 전직 대표는 그런 게 사실은 없었던 거죠. 정치적인 관계였던 거죠. 인간적인 관계는 굉장히 약했다. 네.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쌓아왔던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때로는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다투기도 했었을 텐데 예. 이번에도 아마 그때 기억이 다시 소환돼서 오. 우리가 잠깐 뭐 한때 뭔가 서로 간에 감정이 좀 상한 게 있다 하더라도 예. 이 정도는 오. 넘어갈 수 있는 뭐 이 정도의 어떤 인연은 쌓였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둘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하고 여당 뭐 비대위원장과의 관계잖아요. 예.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다. 이거 말고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선거를 없을 것 앞두고 있다는 거는 이렇게 싸워서는 선거 앞에서는 안 되는 거다? 같아요. 공멸할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더군다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국민 여론을 얻고 있다고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용호 의원이 21일 날 예. 우리 그 김건희 여사가 사과하면 예. 들깨처럼 민주당이 달려들 거다. 뭐 이런 표현을 사용하면서 글을 올리기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의원들이 별로 무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아. 과거하고는 다르게 과거에는 뭐 연판장도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예. 대통령 편을 선뜻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국민 여론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 좀 힘이 실려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윤석열 대통령도 알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과거의 전직 대표들 두 명 상황과 좀 다르다. 이런 차이점 비교해 주셨는데 다음 준비된 목소리에 두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은 약간 다르지만 어떤 이유를 설명합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 목소리, 분석이 좀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명분과 세력,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명분도 약한 싸움을 타이밍이 안 좋잖아요. 그 지금 선거 총선 그렇죠. 국면에. 그렇게 되니까 세력도 약할 거라고요. 과거에 뭐 이준석 대표를 내쫓을 때나 김기현 대표를 만들 때 뭐 이럴 때 연판장 돌리고 그거 어림도 없는 얘기일 겁니다. 으로 봤었을 때는 쫓아내고 싶었지만 병력이 없죠. 실탄이 없고 당장 나가라 안 열면 다음 날 바로 의원총회를 열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의원총회를 못 열었습니다. TK 쪽 의원들만 또 모아서 회의를 한다고 했었는데 예. 그것도 무산이 됐거든요. 취소됐어요. 예. 자, 윤주진 퍼블리커스 대표 나와 계신데요. 그러고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 그리고 본인이 그걸 거절했다고까지 밝힌 상황이었는데 여당 의원들이 뭐 연판장을 돌리거나 윤리를 제소하거나 뭐 의원총회를 열어서 뭔가 비판하거나 이런 모습은 없었어요. 예. 그렇다면 이른바 한동훈 위원장 이런 표현이 요새 나오던데 이른바 친한 성향 의원들 아니냐. 이 그분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결국엔 최고의 변수는 이제 앞에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다 맞는 말씀이신데 예. 코어 보수 지지층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코어 보수 지지층.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대선 과정에서 저도 그 안에 대선을 다 겪었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의 갈등이 몇 번 재현됐었죠. 예. 그 과정에서 실은 보수 지지층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실망이 많이 이미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코어 보수 지지층의 예. 실망이 있었다 당시에는. 그때는 뭐 굳이 수치로 따지자면 99.9 대 0.1 정도로 이미 편은 다 이준석 대표에게선 다 이제 돌아섰던 거죠. 보수 지지층이. 그건 지금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여론입니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체제 당시에 물론 김기현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일단은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건 좀 어려운 것이 김기현 대표가 아주 유력한 어떤 대권주자, 대중정치인의 이미지라기보다는 조금 이게 뭐 중진 이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김기현 대표가 그 당시에 어떤 위기에 몰렸냐면은 이대로는 총선이 참패한다. 서울 보고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김기현 대표의 잘잘못을 떠나서 예. 이대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는 절박감이 너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좀 물러나줄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여론이 아주 전적으로 예. 용산에 실렸던 거죠. 예. 근데 지금 이번에 봤을 때는 과연 아까 말씀드린 코어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지지하죠. 윤석열 대통령 매우 사랑하겠지만 이게 약간 양쪽 다 눈길이 가는 거죠. 한동훈이라고 하는 유력한 대권주자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뭐 병력, 실탄 말씀하셨는데 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여당 대표를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이제 형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패널 분들이 앞선 전직 두 대표가 물러났던 상황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사퇴 요구까지 받았는데 거절까지 했는데도 별 문제 없이 지금 이게 수습으로 갔는가 이거에 대한 차이점, 이유 분석을 해주겠는데
다음 목소리는 약간 다른 각도에서 한동훈 위원장 자체 초점을 맞추면서 또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 분석 내용도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힘으로 제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론은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으로 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물론 임기가 남아있고 현역 대통령이지만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비트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 총선 승리도 힘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자녀 임기에 엄청난 흠집이 날 거예요. 지금 이 지지율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달여 정도 사이에 이게 그전까지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지지율이라는 것은 반사체였거든요. 근데 발광체를 어느 순간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또 지지율 얘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전에는 법무장관 시절에 이미 대선 주자, 차기 주자 반열에 오르면서 그 지지율 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에요. 화면 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예요. 여기 보시면 좀 미디어 토마토 조사 이렇게 써 있는데 매우 잘하고 있다. 그리고 대체로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는 평가가 합해 보시면은 41.8% 거의 절반에 가깝게 되거든요. 물론 잘못하고 있다가 숫자가 조금 높긴 해요. 그러나 거의 50%에 육박하는 지지와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거 최근에 보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보다 이게 뭐 1대1 비교는 아니지만 이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좀 높게 나오는 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윤건영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역시 이번 위기를 넘긴 거는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결국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문제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힘이 없는 겁니다. 양쪽 다 어느 일방을 제거하거나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양쪽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압도할 만한 힘이 없다라는 뜻입니까? 어느 일방이 어느 일방을 압도할 힘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은 사고 수습 현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90도로 절을 하는 식으로 꼬리를 내렸다. 거의 그걸 가지고 폴더 인사 이렇게 표현하죠. 폴더형 인사라고 하는데 꼬리를 내렸다고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양측 다 승자는 없다 이런 평가도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힘이 없다라는 주장을 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여당과 청와대의 싸움이라는 게 되게 볼썽싸납거든요. 국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싸움을 하다 보니까 이 명분을 선거 국면에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에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힘이 없고 명분이 없다 보니까 조기 수습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뭔가 충돌한 국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고민이 적게 충돌을 벌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싶어요. 고민이 적게 충돌을 벌였다? 일시적인 충동으로 인한 충돌 아닌가 싶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용산의 입장에서 보면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야기를 거림치가 없이 다 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거론을 했어요, 그거를. 그렇죠? 이게 못마땅한 거죠. 이걸 어떻게든 힘으로 제압하고 싶은데 제압이 안 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나온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을 나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고민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죠. 선거 앞두고 80일도 안 남은 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충돌한다? 있을 리가 없는 거예요. 일각에서는 이거를 서로 사전에 각본이 있어서 이른바 뭐 연습 대련, 특히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제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은 양쪽이 어느 정도 얻는 게 있을 때나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일로 해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 또는 윤석열 대통령 다 잃었다고 생각하고 양쪽 다 패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번 논란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겠습니까? 양쪽은 얻은 거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지나친 해석과 분석이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일단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개인적으로 보면 자체로 보면 뭔가 사퇴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위기를 넘긴 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맥락이고 전직 다른 대표들과는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이걸 좀 첫 번째 주제로 분석해 봤고요.